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시흥에서 중개업과 경매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하고 있는 김준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물건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평택역 인근에 있어서 위치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매각 조건에 보면 재매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뤘던 물건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뤘던 물건인데요. 2024년 11월 4일 날 매각이 되었습니다. 최고가 매수인은 4억 9천만 원이었고요. 89%로 낙찰을 받아 가셨습니다. 근데 낙찰을 받고 일주일 동안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을 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아마 그 기간에 법원에서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매각 불허가 일자는 2024년 11월 11일로 딱 일주일 후죠. 이 매각 불허가가 왜 불허가가 됐는지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알기 힘든 상황인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뭔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불허가가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해 관계인이 사건 열람을 하기 전까지는 알 수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 물건 송달 내역을 한번 쭉 보니까요. 이 물건 송달 내역에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최고가 매수인이 2024년 11월 5일 날 최고가 매수인이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아마 열람 및 복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낙찰받고 하루 후에 열람 및 복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날 최고가 매수인은 11월 11일 날 불허가가 됐기 때문에 11월 19일 날 입찰 보증금 반환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입찰 보증금을 반환을 받아간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매각 사건으로 나온 물건이고요. 보증금은 최저가의 20% 금액인 7,666만 5,600원을 준비를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48,620번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95-8번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평택역에서 도보로 한 5분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위치는 괜찮은 주택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토지 면적은 37평 정도 됩니다. 토지 면적은 조금 작고요. 건물의 면적은 87.26평입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5억 4,700만 원의 감정평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최저가는 3억 8,300만 원 정도의 최저가가 진행이 되는데 금액이 많이 저렴하다 보니까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으로도 상당히 문의 전화가 많이 왔던 물건이기도 합니다. 이번 회차의 매각기일은 2024년 12월 16일로 잡혀 있는데요. 아마 이번 회차에 다시 낙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낙찰을 받은 이후에 디스코로 조금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 있는데요. 인근의 주택이 매각이 하나가 되었거든요. 그 매각 사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매각된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 그 매각된 금액 기준으로 낙찰가가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물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만한 그런 물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 드리면 지금 2등 입찰가가 4억 1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아마 이 정도 금액에서 1등과 2등이 나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는 사진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401호의 문이고요. 401호는 현재 투룸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입구인데요. 건물 입구 1층은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한 6대 정도가 주차가 가능한 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통은 여기 있고 건물로 들어가는 정면의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 전면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측면은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2층과 3층, 4층의 사진인데요. 2층 같은 경우에는 1.5룸이 두 가구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 세 가구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층은 투룸 주인 단독 세대로 되어 있고요. 주인 단독 세대 같은 경우에는 18평 정도가 됩니다. 네, 1층의 현관의 모습이고요. 1층 현관은 비교적 깔끔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건 장치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호, 201호면 1.5룸입니다. 그리고 202호이고요. 301호는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302호도 원룸으로 되어 있고요. 303호도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표시된 이 부분도 제시할 물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각에 포함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측면의 사진입니다. 네, 측면은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 전면은 대리석. 그리고 여기 4층에 이 부분도 지금 제시의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매각에 포함되어 있고 아마 이 부분은 나중에 위반 사항이 민원이 들어가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각 물건의 현황을 봐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2층 두 가구, 3층 세 가구, 4층 한 가구로 되어 있고요. 네, 건축물 대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위반 사항으로 등재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가구 수는 총 6가구입니다. 네, 2층 두 가구, 3층 세 가구, 그리고 4층은 한 가구로 되어 있고요. 네, 정상적인 건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16년 11월 25일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면 뭐 특별한 내용은 없죠. 제시의 건물로는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4층 발코니와 옥탑층 이렇게 3개는 다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한 하자는 없는 물건이고요. 네, 임차인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임차인도 전원 대항력 없어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고요. 그리고 203호, 202호, 301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권리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과 확정일자를 전부 다 받았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좀 배당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특별한 하자는 없는 물건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봐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2016년도에 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셨고요. 알소기준 권리 이하 전부 다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네, 근저당 가압류 전부 다 소멸이 되니까요.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도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네, 내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6대가 주차가 가능한 현황이고요. 그리고 건물 입구로 들어가면 이렇게 계단실을 이용을 해서 개별 호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네,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2층의 도면인데요. 2층 같은 경우에는 1.5룸 두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네, 202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1.5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거실 겸 주방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방이 있고요. 욕실과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다용도실에는 뭐 세탁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201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길게 생겼는데요. 202호보다는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네, 거실과 주방도 훨씬 크고요. 방도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다용도실도 위치해 있어서 수납하기에는 괜찮아 보이고요. 네, 욕실 하나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의 도면입니다. 3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 3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네, 3층 301호 같은 경우에 원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주방과 방이 분리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욕실과 다용도실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2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현관으로 들어가면 주방이 있고 여기는 방, 그 다음에 욕실 이렇게 있고요. 제가 예전에 현장 임장을 갔다 왔던 적이 있었던 물건인데요. 제가 202호 임차인 같은 경우에 한번 만나 봤었거든요. 202호 내부도 살짝 봤었는데 이 싱크대 위쪽으로 보면 이 싱크대 이렇게 위쪽으로 보면 이제 여기 수납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천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천장 이 부분에 이렇게 곰팡이가 쓰는 게 있어서 물어보니까 아마 이 싱크대에서 취사를 할 때 나오는 수증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택에는 뭐 물이 새는 데는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3호 같은 경우에도 원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아마 원룸 같은 경우에는 6평에서 7평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작지 않은 사이즈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4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룸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관으로 들어가면 거실 및 주방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과 이렇게 조그만 방이 위치해 있고요. 욕실은 하나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다락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쪽 부분은 베란다인데 경매 정보지에는 사진을 봤듯이 베란다 부분에는 아마 위에 이렇게 불법 중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맵으로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은 이 위치에 있고요. 평택역과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아마 평택역 2번 출구에서 내리면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오더라도 도보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네, 역세권에 있는 주택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입지는 상당히 괜찮죠. 그리고 인근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네, 공장이 이렇게 좀 자리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는 산업단지도 위치해 있고 여기는 개별 입지 공장도 있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가 여기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인데요. 지금 현재 평택이 삼성전자가 정상 가동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처져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어쨌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다시 활성화되면 평택도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택에서 위치적인 부분은 상당히 괜찮은 주택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해차에는 적정한 가격으로 낙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디스코로 인근의 실거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은 이 위치에 있는데요. 이 바로 옆에 주택이 2024년 4월 달에 4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이 주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실거래 사례는 볼 필요 없이 이 주택의 실거래 사례만 봐도 충분히 참조할 만한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보는 주택은 이 주택인데 이 바로 옆에 주택이 2024년 4월 달 올해죠. 아마 실거래 신고되고 나서 이렇게 바로 뜬 것 같은데요. 4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 임장 갔을 때도 이 주택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상당히 커 보이지만 토지 모양이 좀 길쭉하게 생겨서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작은 주택이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보는 주택과 외부 컨디션도 비슷해 보이고 아마 연식도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사용 승인이 났으니까 한 6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네, 지금 샘플로 보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2층에 2가구, 3층에 2가구, 4층에 1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보는 주택은 2층에 2가구, 3층에 3가구, 4층에 1가구로 1가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면적으로 보면 층당 면적이 오늘 저희가 보는 면적보다는 조금 더 작은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더 작은데요. 2층이 18평, 3층도 18평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은 24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과 유사하게 생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오늘 보는 주택이 가구 수도 한 가구 더 많고 면적도 조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해서 입찰가를 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검토하는 물건의 입찰가를 산정하기에 상당히 샘플이 되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이 금액 근처로 해서 낙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인근의 월세 시세를 살펴봤는데요. 제가 예전에 가서 조사를 했을 때보다 월세가 조금 빠진 느낌은 있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00에 월세 35만 원 정도가 가장 적정해 보이는 원룸의 임대료 시세였는데요. 내부 컨디션이 이 정도가 3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보면 33만 원, 원룸이 33만 원 정도 되고요. 내부 컨디션도 좀 괜찮은 원룸이네요. 이게 33만 원 정도 되는데 조금 작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1.5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00에 월세 45만 원 정도 돼 보이는데 이거는 원룸이네요. 네, 1.5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투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상한 임차 현황인데요. 2층은 다 1.5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는 45만 원으로 네,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3층 3개호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렇게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룸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401호 같은 경우에는 투룸 단독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60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총 임차를 맞추고 나면 보증금의 합계는 2,400만 원이고요. 월세는 255만 원입니다. 네,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예상 입찰 금액은 4억 정도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를 전부 다 받고 나면 수익률은 8.1%가 되는데요. 네, 수익률은 그리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월세는 지금 제가 설정한 금액보다는 나중에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월세라 아마 수익률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했던 이 경매 물건은 다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든지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저에게 의뢰를 해주시면 제가 경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